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40일 후면 2020년대가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새로운 세대, 1980년대, 90년대 생들이 안동, 옥동의 밤거리를 채우는 오늘, 청년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희망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대비 2019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 즉 AI를 통해 경제, 사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연내에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서비스,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서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고 있고 교육, 의료, 법률, 공공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내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 즉 완전히 창의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변기를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나 기민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 가지 상징적 모션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동락관과 새마을광장 등 신청사 일대를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축제인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금무산과 호민지를 비롯한 도청 신도시의 드넓은 공간을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 레이싱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고래로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온 추동력이었고 원형질이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은 국민 통합의 이념이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근간이었으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경북 사람의 바로 그러한 DNA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이철우 지사님의 슬로건에 열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산업 기반의 부재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청년 인구의 역여 위출과 저출생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공동화시키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증폭되어
지역사회 공동체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과 변해야 산다는 지사님의 위기인식에 우리 도의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권 2년 차입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과 강력한 실행 파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재하는 바 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정책 대상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과 함께 정책 대상으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야말로 정책 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추동력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정책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시민단체보다 낮은 3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민 신뢰의 기초인 청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으로 경북의 종합청렴도는 17위에서 8위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 경고를 비롯한 징계, 훈계 등 행정상 조치가 142건, 환수, 징수 등 재정상 조치는 81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엄존하고 있고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간 관행으로 엄존해온 부정적 요소들이 법적, 제도적 접근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문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조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지사님의 보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문제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분권 의지는 실종되었고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함께 노력해서 구체화시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장기간의 국회 공전으로 11월 14일에야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이 또한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의 재정 분권 역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정 자립도는 2018년 33.3%에서 2019년 31.9%로 떨어져 서울 82.2%, 경기 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7.6대 2.4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그리고 2022년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인상하고 2020년 21%로 인상하여 2년간 약 11조 7천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의 재정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6% 인상되어 21%가 되면 지방소비세는 그만큼 증가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의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를 다시 수도권 대 광역시 대 도 간의 현행 안분 비율인 가중치 1대 2대 3을 적용하게 되면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배분해 왔지만 언젠가 출연이 종료된다면 격차는 다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일정한 보탬을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많고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권역과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 분권을 통해 낙후된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지방 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간 안분 비율인 가중치 1대 2대 3을 1대 3대 5 정도로 재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애써오신 이철우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 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합니다. 도청 신도시 목표 인구 설정은 실패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개발 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실험했던 신도시 개념의 개발 계획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하는 서울의 신도시와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면 타 시도로부터 대거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신도시가 인근 시군의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북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도청 신도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6,317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유입 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했습니다. 영주와 문경 등 시군에서도 19%가 전입했는데 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대구 14%와 기타 8% 등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조성 초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2단계와 3단계 사업단지에 유입될 인구는 아마도 분명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안동과 예천 등 인근 시군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도청 신청사가 개청한 2016년 3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예천을 제외한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영양, 청송 등 북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19,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인구는 약 3만 5천 명, 즉 1.31% 감소한 데 비해
북부권 6개 시군은 4.76%가 감소했습니다. 예천의 인구는 1만 7명, 즉 18.2%가 증가하여 5만 4,97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천 읍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타 시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시군 인구 10만의 명품 신도시 건설이라는 경상북도의 개발 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이주했던 분들 역시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2단계 사업의 목표 인구를 4만 5천 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서 이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 산당과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4만 5천 명이라는 목표는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학생을 자녀를 둔 젊은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출시켜 도시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단지가 행정구역상 안동에 위치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훗날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과 분산의 형태의 도시계획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도청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목표 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 추진 내용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신도시 전체의 개발 계획에 대한 근본 목적과 합당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도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도청 신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농도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쌀에 적용되던 513%의 관세는 154%까지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4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대추, 마늘, 인삼 등에 부과되던 관세도 줄어 우리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에서 연간 7조 7천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 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84.3%가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2,688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56.5%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은 부실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의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지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020년 직불금 예산으로 2조 2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은 2018년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 농부를 위해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총 674개 과정 1만 9,3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18년 경북의 농업소득은 1,74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만 농가소득은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7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해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083만 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 1,743만 원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851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1,719만 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509만 원으로 경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7%인데 비해 경북은 42.6%나 되고 농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40.3%에 비해 경북은 28.1%로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값싼 수입 농산물이 쏟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경북 농업을 경북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대책은 무엇인지 올해 참전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성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호 의원님께서 도청 신도시 및 신청사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드론 조정 레이싱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내부 청렴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 열악한 지방재정과 분권 개선 방안, 도청 신도시 조성 정책의 수정 방안, 경북농업 체질 개선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지방분권 TF 단장도 맡고 계시며 3선위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및 청사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과 드론 레이싱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구글, 애플, 삼성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인공지능 거점센터 조성과 인공지능 대학원 육성 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기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 또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산업이든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누구나 즐기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은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제안은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언 방안이라 그래서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올림픽을 신청사 일대에서 개최하는 제안에 대해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공지능 육성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인공지능 올림픽 개최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올 11월 카이스트에 개최된 국제인공지능 월드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도에서 구상 중인 인공지능 챌린저 대회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올림픽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 내 드론 레이싱 경기장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타 지역에 조성된 드론 레이싱 경기장의 장단점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서도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니까
내부고 외부고 청렴도 완전히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래 됐느냐. 많은 검토를 결과 여러 가지 닫힌 공간, 소통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분들을 발견하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하 간에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햇빛 댄스도 하고 황토길도 걷고 청춘데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1등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가장 문제가 조직 불신입니다. 이 불신을 쇄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패 인식 지수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거 덴마크가 1위고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핀란드, 4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45위인데 이 부분만 청렴도만 올라가도 신뢰가 높아져서 나라에 부가 창출되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어쨌든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도지사가 먼저 앞장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행정하고 다 보여주고 절대로 뭐 도지사하고 뭐 통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해서 잘 직시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재정 분권 이거는 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지방 자립도 우리 도의 자립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은 우리 도가 예산은 늘었습니다. 원래 정리추경청 하면 10조가 넘어가는데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내려갑니다. 그거는 예산은 늘었는데 재정 자립도 느는 것은 우리 자체에 돈 버는 게 우리가 세금 받고 하는 돈이 좀 적다.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대신에 우리 돈이 적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현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살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국세지방세를 7대3으로 한다. 6대4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 상태로서는 재정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 그래 나라의 돈을 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돈 검토 안 받고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장을 많이 돌려서 세금 많이 받아가 우리 걸 올리는 거는 그럼 더 할 나이수 좋습니다. 서울 같은 데 그래서 80%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방 소비세 문제도 1대 2대 3인데 1대 3대 5라 해달라. 이건 아주 전문가답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단위 기관장 단체장들이 우리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서 똘똘 뭉쳐서 1대 3으로 대 5도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10만 명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 1단계 사는 사람은 지금 한 2만 명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가 있습니다. 주소를 안 옮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보다 일찍 옮기는 전라남도 그거는 2007년도에 도청을 옮겼습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도 우리보다 4년 빠르고 하나는 9년 빠른데 전라남도 도지사 만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똑같은 고민. 우리는 2만 명이 거의 됐는데 충청남도 4년 빨리 갔는데도 2만 5천 명이고 전라남도는 3만 5천 명쯤 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 도시 만들겠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세계 건축가 연맹 회장 또 총괄 건축가 또 도시개발공사의 건축 디자이너 이런 사람을 많이 모시고 건물 하나가 명품이 돼가지고 관광자원화 되도록 해보자. 우선 그런 데부터 출발하고 산업단지나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00년 전 하회 말이 있었으면 600년 후에 도청 신도시가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당장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참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세계에서 한 10번째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개도국 포기를 했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농업은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가장 간단히 말씀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자기가 벌은 돈 50%고 나라에서 50% 줍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도에도 예산을 올리지만 나라 전체가 농업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나라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총 예산이 3%가 채 안 됩니다. 2.98%인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수준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우리 도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도시, 신도시 또 농업에서는 담당 국장들이 시간 되는 대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의원님께서 열악한 지방 재정과 재정 분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방안, 시도 간 배분 비율인 가중치를 1.35로 재조정하는 방안,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연구 보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 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방 재정 여건은 여전히 국세 위주의 재원 편중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기반이 극히 저조하여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우리 도내에 16개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이 절실하다는 데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20년까지 지방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지방 재정의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 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31건이 상정되어 있고 그중에는 이철우 도시장께서 17년도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22.5%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소비세의 시도 간 배분 비율 가중치를 1대 3대 5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의 현재 11%로서 18년 말에 11%입니다. 18년만 기준 경북도의 세입은 4,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는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 이후에 14년도에 11%, 19년 현재는 15%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자주 재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도 간 배분 비율은 과거 2014년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분 6%분을 제외한 나머지 9%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5%와 19년 인상 4%에 대해서 지방세법에는 수도권, 광역시, 도 간의 세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1대 2대 3의 가중치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대 3대 5 가중치 상향은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우리 도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도, 광역시 단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으로 그동안의 제도 건의도 계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재정제도 전반의 큰 틀에서 도 단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08년도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중 5%분에 대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 지방소비세의 35%를 재원으로 각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참고로 경북부는 18년대 한 174억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5%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금년 말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년에 인상된 지방소비세 4%분과 20년 인상 예정인 6%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상생기금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 출연할 예정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은 현재 3년간 보존토록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3년 한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 등을 통해 보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용인구 재조정을 포함한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청 이전과 함께 계획된 도시로 미래 경북의 중심 도시이자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잘 아시다시피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도내 인구 이동 변화 추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용 인구 재조정의 문제는 당장 예상되는 어려움보다 미래 경북의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천년 대계를 바라보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미 신도시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변 지역 도시의 공동화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도시와 함께 주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자 안동 예천의 구도심 지역 도시 활력을 위하여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기반 시설 확충 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사업 등도 시장 군수와 함께 협의 추진하여 구도심 주민 생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타지역 주민 유인책 마련을 위하여 북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이오 백신 산업, 베어링 산업과 같은 다양하고 잠재력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철도 등과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단체들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용지 공급 기준을 감정가 공개 경쟁에서 추첨을 통한 감정가 수의계약으로 조정하여 이전의 부담을 줄이도록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민 편의 시설을 다수 설치하고 아울러 디자인 특화 지구 도입 등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청 신도시와 주변 지역 더 나아가 경상북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도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수산국장님 그 답변 시간입니다만 정해진 집행부 답변 시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농축수산국 그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